누가 아니? 수동이네 주막에서 대낮버텀 술을 처먹는다더니 여택에 있는 게지. 뭐고 그 애가 맘을 못 잡아서 큰일 났다. 글쎄 요샌 매일 장치로구나. 형도 형세가 붙여서 허담한 공부를 뭘 가지고 허겠다고 허구한 날 성화를 바치니 온살이 내릴 노릇이지. 큰말 강도 사내 작은 아들이 대학교인가 졸업하고 와설라면 꺼덕대는 걸 보곤 버쩍 더 거염을 내니 어쩌면 좋냐. 뱁새가 황새를 따르려다간 다리가 찢어지는 줄 모르고 덮어놓고 날뛰는구나. 아닌 게 아니라 큰 걱정이에요. 암만 사정하듯 타일러도 점점 외먹기만 하는걸. 성미가 여간 내기라야 소나기에 넣어보지요. 하는데 호랑이도 제 말을 하면 온다고 동화가. 아니 이 집에선 밥들을 혼자 먹나? 하고 혀끝을 굴리지 못하고 비틀걸음을 치면서 들어온다. 눈동자까지 개게 풀린 것이 막걸리 사발이나 조이 들이켠 모양이다. 평소에는 성이 난 사람처럼 뚱하니 남하고 수작하기도 싫어하면서 술만 들어가면 불평이 쏟아진다. 근자에는 아나무인으로 술주정까지 함부로 해서 아버지조차 저 자식은 하우브리야 하고 그만 치지도회를 한다. 동화는 썩은 연시 냄새 같은 술 냄새를 후 하고 내뿜으며 방으로 뛰어들더니 아 그래 성님은 공부도 혼자 하고 밥거정 혼자 먹는 거요? 하고 지게미가 낀 눈을 부라리며 생트집을 잡는다. 싹 깎은 머리가 자라서 불밤송이처럼 일어났는데 형만 못지않게 건강한 몸집은 올해 22살이라면 누구나 고지를 안 들을 만하게 우람스럽다. 어서 밥이나 먹어라. 이 얘긴 술이 깨건 허구. 아오의 성미를 건드렸다가는 마구 뚫린 창구멍으로 무슨 소리가 나올지 몰라서 형은 점잖이 타이른다. 아니 내가 술이 취한 줄 하오? 술도 안 먹는 성님은 도무지 대체 하는 게 뭐요? 밤낮 그 잘나 빠진 공동답이나 주무르고 콧물 흘리는 아이들을 마놓고서 업문 뒷다리나 가르치면 제일의 강산이란 말이요. 나 하나 공부도 못하게 말끔 팔아 없애고서 큰소리가 무슨 큰소리유. 어디 헐 말이 있건 해보. 하면서 사뭇 형의 턱 밑에다 삿대질을 하더니 이빨을 부르륵 갈다가 아이고 마이너스 하고 주먹으로 안가슴을 친다. 그러다가는 제 길헐 2번 못 올 청춘을 이 시골 구석에서 썩여야 옳단 말이냐? 하고 벽이 무너져라고 걷어차며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더니 그만 넉장거리로 자빠져 버린다. 동혁은 아래 십수를 지그시 깨물고 앉아서 아우의 폭백을 받았다. 금세 드르렁 코를 골기 시작하는 동화의 머리를 들고 목침을 베어주고는 뱃속이 몹시 괴로운 듯 눈살을 잔뜩 찌푸린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려니까 속도 상하고 식곤증이 나서 팔베개를 하고 그 곁에 누웠는데 편지 봐도 마이너스 박동혁이 있소 하는 소리가 쌀이문 밖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다. 동혁은 벌떡 일어나 고무신짝을 끌며 황급히 밖으로 나갔다. 편지는 영신에게서 온 것이었다. 동혁이가 학교를 그만두고 내려올 때에 정거장에서 굳은 악수로 작별을 한 뒤에 올봄까지 오고 간 편지가 조그만 손가방으로 하나는 가득 찼으리라. 그 후 한 사람은 고향인 항공리로 한 사람은 기독교 청년회원 앞에 농촌사업부의 특파원 격으로 경기 땅이지만 모든 문화시설과는 완전히 격리된 청석골이란 두매 구석으로 내려가서 일터를 잡은 뒤에는 서로 만날 기회가 없었다. 한가히 찾아다닐 시간과 여비까지도 없었거니와 피차의 사업의 기초가 어느 정도까지 잡히기 전에는 만나지 말자는 언약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대신 3전짜리 우표가 2장 혹은 석 장씩 붙은 편지가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씩은 거르지 않고 내왕을 하였다. 그 편지의 내용이란 젊은 남녀 간에 흔히 있는 달콤한 사랑을 속삭인 것이 아니라 순전히 사업 보고요, 의견 교환이요, 또는 실제 운동의 고심담이었다.
서로 눈을 감고 앉았어도 한 공리와 청석골의 형편과 무슨 일을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며 심지어 틈틈이 무슨 책을 읽고 어떠한 느낌을 받았다는 등 머릿속까지 환하게 들여다보이도록 적어 보냈고 적혀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피차의 사사로운 생활이나 신변에 관한 일은 단 한 줄도 비치지 않았다. 그러던 터에 오늘은 편지를 뜯어보고 동혁은 적지 않이 놀랐다.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건만 그동안 과로한 탓인지 몸이 매우 쇠약해졌어요. 더 참다가는 큰 병이 날 것만 같은데요. 단 며칠 동안이나마 쉬고는 싶어도 성한떼와 딸러 어머니한테 도 가기는 싫고요. 잠시 쉬는 동안이라도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 동혁 씨가 계신 항공리로 가서 얼마 동안 바닷바람이나 쏘이 다가올까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당신이 착수하신 사업을 직접 보고 결단코 시찰은 아니지만 많이 배워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꼭 친히 뵙고 의논할 일도 있고요. 겸사겸사 가고 싶은데 과히 방해나 되지 않으실는지요. 가면은 이 편지를 받으시는 다음 날 화요일 아침 그곳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동혁은 흐릿한 등잔 밑에서 눈을 꿈벅꿈벅하며 몇 번이나 편지를 내려 읽고 치 읽고 하였다. 그다지 튼튼하던 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했길래 큰 병이 날 것 같다고 했을까? 대관절 꼭 친히 만나서 의논하겠다는 일이란 무엇일까? 오는 거야 반갑지만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나? 무슨 일을 했다고 그동안의 보고를 한단 말인가? 이러한 의문과 걱정이 쥐가 꼬리를 물듯이 줄달아 일어났다. 더구나 정량을 하러 오는 사람이 당장 거처할 데가 없으니 어떡하나 하는 것이 당면한 큰 문제다. 동혁은 가슴이 설레면서도 갑갑증이 나는데 동화의 코 고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마당으로 나왔다. 감나무 가지에 낫 같은 초생달이 걸린 것을 쳐다보면서 이런 생각 저런 궁리를 하다가 참 벌써 회원이 다들 모였겠네 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 전번 일요일에 모였을 때의 회록과 오늘 저녁에 여러 사람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초잡아 놓은 공책을 꺼내 가지고 나와서 작은 마을 건배네 집 편으로 걸었다. 아직 여럿이 모일 만한 장소가 없어서 김건배라는 동지의 집 머슴 방을 빌려서 야학당 겸 농우회의 회관으로 쓰는 중이다. 이번 일요회에는 입에 침들이 말라서 가물어서 큰일이 났다는 걱정들만 하다가 진종일 고역에 너무 지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회원이 태반이나 되었다. 그래서 동혁은 내일도 비가 안 오건 우리 샘물을 길어다 퍼붓더라도 공동답에만은 못자리를 내도록 허세 하고 일찌감치 헤어지게 하였다. 집게까지 다 와서 축동 앞 다박솔 밑에 가 주먹으로 턱을 고이고 앉아서 한참 동안이나 오스름한 달빛을 우러러보다가 달무리를 허니 인제나 비가 좀 오려나 하고 일어섰다. 제 그림자를 기다랗게 끌며 집으로 돌아오자니 간담회 석상에서 처음 만나던 때와 악박골서 둘이 함께 밝히던 정열과 감격에 끌어넘치는 그날 밤의 모든 전경이 바로 어제런 듯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는 영신이가 보고 싶었다. 불현듯이 보고 싶었다. 이틀 동안을 기다리기가 한 이태나 되는 듯이 마이너스 이게 무슨 소리야. 밤중에 동혁은 벼랑간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났다. 몸이 실실이 풀리는 듯 피곤해서 턱 쓰러지기만 하면 금방 잠이 들 것 같건만 영신을 만날 생각과 시골은 도해지와 달라 남의 일에도 말썽이 많은데 미혼 처녀가 늙은 총각을 찾아오면 근처 청년의 지도자로 신망을 한몸에 모으고 모든 일에 몸소 모범이 되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저로서 일동일정의 주목을 받을 터이니 그것도 적지 않이 거북한 노릇이다. 생각이 옥신각신하다가 잠이 어렴풋하게 들었건만 강제로 마취를 당한 듯도 하고 꺼져가는 등잔불처럼 의식이 꿈벅꿈벅하는 판인데 뜻밖의 이상한 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그저 저녁도 안 먹고 자는 동화의 거친 숨소리에 섞여 노예가 뽕잎을 써는 것처럼 부시럭부시럭 하는 소리가 간간히 머리맡에서 들렸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일까
하고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들창 앞으로 다가앉으며 창 밖으로 귀를 기울였다. 이번에는 뚝뚝 후두둑 후두둑 개초를 그저 못해서 귓곁 헛간에 묶어서 세워놓은 집단과 수수깡이 사이에서 잊어버릴 만치나 오랫동안 듣지 못하던 소리가 점점 크게 점점 똑똑하게 잦은 가락으로 들린다. 바람이 일어 청솔가지로 둘러싼 산후를 우수수 우수수 흔들다가 덧문 창호지에 굵은 모래를 끼얹는 듯이 휘뿌리는 것은 틀림없는 빗소리가 아닌가. 오, 빗소리. 동혁은 덧문을 밀쳤다. 습기를 축축히 머금은 밤바람이 방 안으로 휘돌아들자 자던 얼굴에 방울방울 부딪히는 찬 빗방울의 감촉. 동혁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에 동아야, 비가 온다. 비가 와. 형은 반가운 김에 아우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동아는 응? 하고 깜짝 놀라 일어나서 두 주먹으로 눈등을 부비더니 아, 정말 비가 오우? 하고 바깥을 내다본다. 시꺼먼 구름이 잔뜩 끼어 별 하나 찾을 수 없는 하늘을 쳐다보다가 젠장, 인제야 온담 하고 볼멘 소리를 하고는 목소리를 낮추어 나 아까 주정했어요? 하고 형의 얼굴을 바로 쳐다보지를 못한다. 형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서 더 자거라. 이 담버텀 챙기면 고만이지 다 형의 잘못이다. 하고 문을 닫는다. 그러다가 아우가 엎드리며 머리맡을 더듬으니까 얼핏 자리끼 사발을 집어서 입에 대어준다. 동화는 족갈이 심하게 나던 판이라 목을 느리고 숭늉 한 사발을 벌떡벌떡 들이켜고는 다시 쓰러진다. 비가 제법 장마 때처럼 주룩주룩 쏟아지기 시작한다. 동혁은 일종의 신비감을 느끼어 노래라도 한마디 부르고 싶었다. 10년 만에 만나는 친구의 음성인들 이 빗소리보다 더 반가우랴. 흉년이 들겠다고 벌써부터 쌀금 보리금이 오르고 초목의 새싹이 지질이 타들어가도록 온갖 생물이 목말라 하던 대지 위에 뚝뚝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와 그 비를 휘물고 들어오는 선들바람의 교향악. 그것은 오직 하늘의 처분만 바라고 사는 농민의 귀에라야 각별히 반갑게 들리는 소리다. 안방에서는 늙은 양주도 잠이 깨었는지 이야기하는 소리가 두런두런한다. 동혁은 창 밖으로 팔을 내밀고 천금을 주고도 그 한 방울을 살 수 없는 생명수를 손바닥에 받아본다. 자리옷을 활활 벗어버리고 뛰어나가서 그 비에 온몸을 골고루 적시다가 땅 위에 디굴디굴 구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동혁은 아우가 감기나 들까 보아 다시 문을 닫았다. 바람은 파도 소리처럼 싸싸하고 머리맡에서 뒤설렌다. 논배미마다 단물이 흥건히 고이고 보리밭 원두밭이 시꺼매지도록 빗물이 흠씬 배어들어갈 것을 상상하면서도 이 우중에 영신이가 어떻게 오나. 내일까지만 실컷 오고 말았으면 하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다. 이튿날도 비는 끊임없이 왔다. 동혁은 도롱이를 쓰고 살포를 짚고 나가서 논의 물꼬를 보고 들어왔다. 점심 뒤에는 신문지를 말끔 몰아가지고 집에서 한 3마장이나 되는 바닷가로 나왔다. 해변에서 새우를 잡아 말리고 준치나 숭어를 잡는 철이 되면 막사리를 나오는 술장사에게 빌려주는 오막사리의 방 한간을 빌렸다. 아들은 젖잡이를 하러 나가고 늙은 마누라와 며느리만 집을 지키고 있어서 대낮에도 노 젓는 소리와 간간히 뱃노래 소리밖에는 들리는 것이 없어 여간 조용하지가 않다. 동혁은 주인 마누라에게 풀을 쏘어 달래서 신문지로 흙방을 지키고 기직을 구해다가 방바닥에 깔고 하느라고 비에 젖은 하루 해를 보냈다. 어떤 손님이 오시길래 이렇게 손수방치장을 허우 그만하면 신방도 꾸미겠네. 하고 주인 마누라는 안질이 나서 짓무른 눈을 끔적이며 2번 3번 묻는다. 동혁은 오는 사람을 보면 알걸 매 그렇게 궁금하오. 하고는 손님이 묻고 있는 동안 밥까지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집에는 거처할 방도 없거니와 거진 하루 한 번씩은 입버릇처럼 장가를 들라고 성화를 하는 부모가 어떻게 앓는지도 몰라서 일테면 사처를 잡은 것이다. 저녁 뒤에 동혁은 가장 무관하게 지내고 또 영신을 오래 소개해온 건배와 정득이, 갑산이, 칠룡이 같은 농우회원을 찾아다니며 최영신이가 내일 아침에 온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동혁은 단독으로 영신을 맞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건배는 인제야 자네가 몽달 귀신을 면허나 보이. 앞으로 5해 안에는 결혼을 안 한다고 장담을 하더니 허는 수 있나. 지남철 기운에 끌려오는 걸 하고 연방 동혁을 놀려댄다. 동혁은 변색을 하며 여보게 그게 무슨 가당치 않은 소린가? 아예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게. 동지와 애인을 구별 못하는 낸 줄 아나? 하고 건배의 험구를 틀어막았다. 이튿날은 이슬 같은 보슬비로 변하였다. 앞농과 집 뒤 개울에서는 개구리가 제철을 만난 듯이 운다. 밤새도록 울고도 지칠 줄을 몰라서 대합 쪽의 껍데기를 마주 부비는 듯이 와글와글 하는 소리가 시끄러울 지경이다. 이른 아침 동혁은 찢어진 지우산을 숙여 쓰고 큰 덕미로 갔다. 쇠대갈산 등성이 위에 올라 머리를 드니 구름과 안개에 쌓인 바다가 눈앞에 훤하게 터진다. 무엇에 짓눌렸던 가슴 이도 쪽에 쩍 뻐개지는 것 같은 통쾌감과 함께 동혁은 앞으로 안기는 시원한 바람을 패량껏 들이마셨다가 후 하고 토해내고는 휘파람을 불며 나룻개로 내려갔다. 큰덕미라는 곳은 하루 한 번 똑딱이성류 발동성가와 닿는 조그만 폭우로 주막 몇 집과 미루나무만 엉성하게 선 나루터다. 고무신 운두가 넘도록 발이 진흙에 푹푹 빠져 동혁은 신바닥을 모래에다 부비며 비에 젖은 바윗돌 위에 가 털퍼덕 주저앉아서 물참이 되기만 기다리는데 여보게 동혁이 마이너스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동혁은 소리나는 편을 돌려다보며 건 벤가? 어서 오게 마이너스 하고 손짓을 하였다. 가마솥 뚜껑만한 녹립을 쓰고 육척 장신의 밀집 도롱이를 껑충하게 두르고서 휘적휘적 오는 걸음걸이만 보아도 틀림없는 건배였다. 그 뒤에는 정득이, 갑산이, 칠룡이, 석돌이, 또 동화까지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농우회의 회원들이 유지로 만든 우장을 하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푸대 쪽을 두르고 7, 8명이나 줄렁줄렁 따라온다. 그네들이 가까이 오자 동혁은 자네들 미안어 이그려 하고 무심코 동혁은 한마리건만 자네가 우리더러 미안하달 게 뭐 있나? 그야말로 진날개 사위 꼴을 허고 나왔어도 자네장 가드는 대배행 나온 셈만 치면 좋지 않은가? 건배는 동혁의 말을 얼른 채뜨려 가지고 이번에는 빗대어 놓고 놀려댄다. 아께 이 사람 또 그런 소릴 하고 동혁은 눈을 슬쩍 흘기면서도 어쩐지 건배의 놀리는 말이 그다지 듣기 싫지는 않았다. 바람결에 통통통통 하는 소리가 바위에 철썩철썩 부딪히는 파도 소리에 섞여 차츰차츰 가까이 들려왔다. 조금 있자 띠 새된 기적 소리는 동혁의 가슴속까지 찌르르 하도록 울렸다. 이윽고 파란 뺑기치를 한 똑딱이가 선체를 들까불며 들어온다. 가판 위에서 손수건을 흔드는 흰 저고리의 검정 치마가 보인다. 동혁은 손을 높지게 들며 허공을 저었다. 조그만 거루는 선객과 짐을 받아 싣고 선창으로 들어와 닿았다. 동혁은 반가운 웃음을 얼굴 가득히 담고 영신의 손을 잡아 무트로 끌어올렸다. 이번 비 참 잘 왔죠? 한마디가 첫발세 하는 영신의 인사였다. 잘 오고 말고요. 그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셨어요? 하며 동혁은 영신의 얼굴빛을 살핀다. 상상하던 것보다는 나아도 어글어글하던 눈이 전보다 더 커다래 보이는 것은 그 복성스럽던 얼굴의 살이 그만큼 빠진 탓일 듯. 그러나 반가운 김에 상기가 되어 그런지 혈색은 그다지 나쁘지 않은 것을 보고 위선 안심을 하였다.
그거 내 들어다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글쎄 이리 주세요. 이 속엔 비밀 주머니가 들어서 안 돼요. 바스켓 하나를 가지고 내가 들리 승강이다. 고집이 여전하군. 하면서 동혁은 우산을 받쳐주며 나란히 서서 주막 앞까지 와서 참 인사들 하시지요. 편지로 아셨겠지만 같이 일하는 동무들인데 하고는 이 키 큰 친구는 김건배 군이고요. 하고 건배를 위시하여 인사를 시킨다. 감사합니다. 비 오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영신은 활발히 손을 내밀고 서양 여자처럼 차례차례 악수를 한다. 여러 청년은 입속으로 간신히 제 이름을 대면서 계집애처럼 얼굴들을 붉혔다. 피차에 악수를 교환한 것이 아니라 얼떨김에 생후 처음으로 젊은 여자에게 악수를 당한 셈이었다. 두 사람이 앞장을 서고 여러 청년은 그 뒤를 따라온다. 이거 정말 우리가 별배 노릇을 하는군. 여보게 말 말게. 손을 어떻게 쥐고 잡아 흔드는지 하마터면 아야 소리를 지를 뻔했네. 하고 뒷공론을 하는 소리가 동혁의 귀에까지 들려서 픽 하고 혼자 웃었다. 신장로로 나오자 잠시 뜸하던 빗발이 다시 뿌리기 시작한다. 작갈도 깔지 않은 길 바닥은된 풀을 이겨놓은 것처럼 발을 옮겨 놓을 수가 없도록 끈적끈적하다. 영신은 미끄럼을 탈까 보아 길바닥만 들여다보며 이렇게 진데 용어개들 나오셨군요. 하고 길가의 아카시아 나무를 붙들고 신바닥에 붙어 달린 진흙을 문지르고는 언덕의 잔디를 이리저리 골라 딛는다. 어젯밤 비만 해도 보리에는 무던하다. 그만 갤 것이지 어이 이리 굳이 오노. 봄비는 찰지다는데 지러 어이 왔는가. 비 맞은 나뭇가지 새움이 뾰죽뾰죽. 잔디 속 잎이 파릇파릇 윤이 난다. 자네도 그 비를 맞아서 정이 치나 자랐네. 이런 때 이런 경우에 동혁이가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 비 맞고 찾아온 버세게 라는 좋은 시의 시조 두 장을 가만히 입속으로 읊었으리라. 영신은 바라던 대로 바닷가 한가한 집에서 편안히 쉴 수가 있었다. 동혁이가 신문지로나마 도배를 말끔히 하고 자리까지 새 것을 깔아놓고 저를 기다려준 데는 무엇라고 말이 나오지 않을 만치 고마웠다. 더구나 농우회원들은 비를 맞으며 갯고랑으로 나가서 낙지를 캐오는 사람의 손 그물을 쳐서 새우를 잡아오는 사람의 대접이 융숭하다. 그것도 못하는 사람은 인제야 고추님만한 시금치를 솎아 가지고 와서 몰래 주인 마누라를 주고 간다. 경치도 좋지만 우리 청석골보덤 인심도 여간 후하지 않군요. 하고 영신은 너무 미안해서 몸둘 곳을 몰라 한다. 회원들은 선생으로 숭앙하는 동혁이와 가장 뜻이 맞는 동지요. 또는 공부도 많이 했건만 농촌 사업을 헌신적으로 하는 여자라니까 실상 그네들은 10여 리 밖에 있는 보통학교 여운도밖에는 시녀성과 대해 본 경험이 없다.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 무슨 까닭이 있는 줄로 짐작을 하는 눈치면서도 자기네 힘껏은 대접을 하는 것이다. 그 중에도 어느 사립학교 교원으로 있을 때 사건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이태 동안이나 콩밥을 먹고 나온 경력이 있는 건배는 남의 일이라면 발을 벗고 나선다. 주선성이 있어서 항공리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농우회의 선전부장격으로 진일 마른일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며 활동을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는 동혁이보다도 몇 해나 먼저 야학을 개설한 성각자로 동혁이와는 어려서 싸움도 많이 하였지만 뜻이 맞는 망역한 동무였다. 그는 무슨 여왕이나 모셔다 놓은 것처럼 수선을 부리며 돌아다닌다. 그 멋없이 큰 키를 바람에 불리는 바지랑대처럼 내젓고 돌아다니며 광고를 하여서 여학생이 동혁이를 찾아왔다는 소문이 하루 동안에 동네에 파다하게 돌았다. 그게 누구냐? 응. 그 여학생이 누구야? 어디 나도 좀 보자꾸나. 며느리를 못 보아 상성이 난 어머니는 꼬부랑거리고 아들의 뒤를 쫓아다니며 성화를 바친다. 박첨지도 마누라를 염탐꾼처럼 놓아서 며느리감?
을 보고 오라고 넌지시 이르기까지 하 건만 동혁은 글쎄 얼투당투하는 말씀은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신병이 있어서 잠깐 휴양도 할 겸 우리들이 일하는 걸 보러 온 여자라니까요. 하고 골까지 내었다. 그런 때는 동화가 형의 편을 들어서 제가 무슨 속중이나 아는 듯이 그렇지 않다는 변명을 해준다. 이래저래 동혁은 오던 날 하루는 여러 회원들과 얼려다니며 영신을 접대하고 일부러 단둘이 앉을 기회는 피하였다. 한편으로는 몸도 쇠약해진 데다가 반배를 타고 오중에 시달려 온 사람을 붙잡고 길게 이야기를 하기도 안 되어서 마음을 턱 놓고 쉬도록 하고 싶었던 것이다. 저녁 뒤에 건배는 이 사람 그이가 귀양살이를 왔단 말인가? 혼자 적적해 할 테니 우리 가서 청석골서 활동하는 얘기나 듣고 오세. 하고는 회원들을 끌고 가서 저 혼자 한바탕 떠들다가 돌아왔다. 영신은 그동안 동혁이가 내려와서 한 일과 계속해서 하는 일이며 동네 형편까지도 선전부장인 건배의 입을 통해서 자세히 들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영신은 저 이가 원체 묵중하겐 생겼지만 내가 누굴 찾아왔다고 저렇게 뚱하니 앉았다가 다른 사람 버덤도 앞을 서서 갈까? 하고 동혁의 태도가 섭섭할 지경이었다. 비는 그치고 바닷가의 밤은 깊어갔다. 영신은 공연히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서 잠을 청하느라고 조그만 등잔 밑에서 공부 삼아 볼까 하고 가지고 온 잡지의 농촌 문제 특집호를 뒤적거리고 누웠다. 모래사장을 찰싹찰싹 가벼이 두드리는 파도 소리를 베개 삼고서 그때에 창 밖에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고만 주무시지요. 고단하실 텐데 하는 것은 틀림없는 동혁의 목소리였다. 그는 집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 나와서 홀로 해변을 거닐며 영신의 신변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네 자겠어요. 난 벌써 가셨다고요. 하고 영신이가 반가이 일어나 문을 열려니까요. 문 고리를 꼭 걸고 주무세요. 한마디를 남긴 뒤에 동혁의 그림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기상나팔. 비는 또다시 이틀 동안을 질금질금 오다가 씻은 듯 부신 듯이 개고 날이 번쩍 들었다. 보리 해갈이나 바라던 것이 장마 때처럼 원두기 넘치도록 흐뭇하게 와서 초목이란 초목, 생물이란 생물이 온통 죽음에서 소생한 듯 청신한 공기가 천지에 가득 찼다. 이른 아침 물속에서 낚여 나온 듯이 선명한 태양이 바다 저편에 분곳이 솟아오를 때 동리한 복판의 두 아름이나 되는 은행나무가 선 언덕 위에서 나팔 소리가 들린다. 도도 도도 미도 도도 솔도 도미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미미 미미 솔미 솔 미도 미 솔솔 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세된 기상나팔 소리는 황금빛 햇발이 퍼지듯이 비 뒤에 티끌 하나 없는 공기를 찢으며 온 동리의 구석구석이 퍼진다. 배춧빛 노동복을 입은 청년들이 여기저기서 납작한 초가집을 뛰어나오더니 언덕 위로 치닫는다. 나팔 소리가 난 지 5분쯤 되어 그들의 운동장인 잔디밭에는 중년, 청년, 소년 할 것 없이 한 50여 명이나 되는 조기회원들이 그득 모여 섰다. 학교에서 군사교련을 받을 때의 고코수였던 동혁은 힘차게 불던 나팔을 놓고 앞으로 나섰다. 기착, 우로 나란히 우렁찬 호령 소리에 따라 회원들은 이열로 벌려 선다.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정말 체조가 시작되는 것이다. 동혁이가 서울서 강습을 해가지고 와서 시작한 뒤에 이 체조를 금년까지 줄곧 계속해 왔다. 바지 저고리를 퉁퉁이 입은 낯살이나 먹은 사람과 나팔 소리에 어깨바람이 나서 모여든 아이들은 다 각각 제멋대로 팔다리를 놀려서 보기에 어색하고 우습기도 하다. 그러나 호랑이라도 두드려 잡음직한 한창 기운의 청년들이 동시에 목청껏 내지르는 고함은 조금 허풍을 친다면 앞산이라도 물러앉을 듯이 기운차다. 15분 동안의 체조를 마치고 동력 하늘을 향해서
산천의 전기를 다 마셔들리듯이 심호흡을 한 뒤에 청년들은 둥그렇게 원을 그리고 서로 손을 잡고 둘러섰다. 이번에는 건배가 한가운데 가 우뚝 나서며 자, 애양가를 부릅시다 하고 뽕나무 막대기를 지휘봉 대신으로 내젓기 시작한다. 이 노래는 동혁이와 건배의 합작으로 청년들의 정신을 통일시키고 활기를 돋우기 위해서 아침마다 체조가 끝나면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곡조는 너무나 애상적이라고 템포를 빠르게 해서 짧고 쾌활하게 부른다. 건배의 두 팔이 올라갔다가 허공을 힘있게 가르자 청년들은 정중한 태도로 애양가를 부르기 시작한다. 망과 산, 이 마르고 닳도록 정들고 아름다운 우리 한국 만세. 후렴 비바람이 험긋고 물결은 사나워 도피와 땀을 흘려가며 우리 고향 지키세. 우리들은 가난하고 힘은 아직 약 하나 송백같이 청청하고 바위처럼 버티네. 첫 절과 같이 후렴까지 부른 뒤에 자 3절 하고 건배는 더 한층 힘차게 팔을 내젓는다. 한 줌 흙도 움켜쥐고 놓치지 마라 라이 목숨이 끊기도록 북 돋우며 나가세. 날마다 한 번씩 부르는 노래건만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나 받아서 합창을 하는 청년들은 아침마다 새로운 흥분을 느낀다. 얼굴에 혈조를 띠고 목에 힘줄을 세우며 부르고 난 뒤에도 한참 동안이나 묵묵히 서 있다. 오늘 아침에는 은행나무에 몸을 반쯤 가리고 서서 이 노래를 듣다가 감격에 흐느끼는 여자가 있었다. 그는 영신이었다. 조기회가 파하기 전에 동혁은 자, 아침 뒤에 우리 공동담 못자리를 만드세.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되네. 하고 여러 회원에게 일렀다. 건배와 동화는 몇몇 회원과 함께 영신이가 홀로 서 있는 언덕 뒤로 올라갔다. 회원들은 일찍 일어나셨군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춥지나 않으셨어요? 하고 번차례로 인사를 한다. 영신은 머리만 숙여 답례를 하고 그 말에는 얼른 대답을 못한다. 아침볕을 눈이 부시도록 온몸에 받으며 눈물 흔적을 보이지 않으려고 바다 저편을 바라다보고 섰었기 때문이다. 그는 조금 뒤에야 나팔 소리를 듣고 뛰어 올라왔어요. 하고 같이 운동을 하고 나서 혈색 좋은 여러 사람의 얼굴을 둘러본다. 미상불 그 노래 잘 지었지요? 답답한 때 한바탕 부르고 나면 속이 후련하거든요. 건배의 널쩍한 얼굴이 싱글벙글한다. 저 사람은 구랭이 제 몸추듯 그저 제 자랑을 못해서 그만 게 무슨 자랑인가? 하고 동혁은 핀잔을 준다. 건배는 그럼 다른 건 몰라도 청석골의 애양가 같은 노래를 부르는 조기회야 있겠나? 하고 미소를 띤 영신의 얼굴을 슬쩍 흘려본다. 우린 아침마다 기도회가 있어요. 찬송가도 부르고요. 촌 여자들이 제가끔 작곡을 해가며 부르는 찬미야말로 들을 만어죠. 하고 영신은 앞을 서서 언덕을 내려오는데 건배가 동혁의 옆구리를 꾹 찌르며 무어라 귓속을 하더니 최 선생 조반은 우리 집에 가서 잡수십시다. 하고는 앞장을 서서 휘적휘적 내려간다. 영신은 처음에는 사양을 하다가 고맙습니다 하고 동혁이와 나란히 서서 풀밭의 아침 이슬을 밟으며 내려온다. 형의 뒤를 따르던 동화는 다른 동무들을 어깨로 떠밀며 여보게 우리들은 빠질 차례세 하고는 저희 집 편짝으로 불평스러이 발꿈치를 획 돌린다. 건배는 영신을 돌려다보며 우리 집 옆였네요. 보통학교 하나는 명색 졸업이라고 해서 아주 맹문이는 아니지요. 농촌운동이 어떤 거라고 일러주면 말기는 어둡지 않아서 곧잘 알아듣거든요. 하지만 새끼를 셋이나 연거퍼 쏟아 놓더니 인젠 쭈그렁 바가지가 다 됐어요. 하고 슬그머니 여편네 칭찬을 한다. 저 사람은 마누라 자랑을 못하면 몸살이 나는 거야. 동혁이가 또 놀리니까 건배는 자네 같은 엿장수 늙은 총각이라는 뜻과 뭘 안다고 말참견인가? 하고 영신을 돌려다보면서 저 사람 혼인 국수를 얻어먹으려다가 허기가 져서 죽겠어요.
하고 나서 동혁에게 눈 하나를 찌긋해 보인다. 동혁은 에이 이 사람 하고 호령이나 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건배를 노려본다. 건배는 납작한 토담집 앞까지 와서 이게 명색 우리 집인데요. 나 같은 김무기 키 크기로 유명한 사람 사촌쯤 되는 사람은 이마 바지 허기가 똑 알맞지요. 하지만 남을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비고 누웠어도 낙이 닭에 있고 깨 있거든요. 하더니 미리부터 허리를 구부리며 집 속으로 기어 들어간다. 두 사람은 아침 짓는 연기가 서리어 오르는 굴뚝 곁에서 서성거리며 저 사람도 겉으로는 저렇게 버티지만 생활이 말씀 아니에요. 교원 노릇을 하다가 쫓겨난 뒤에 화가 난다고 만주로 시베리아로 돌아댕기며 바람을 잡느라고 논마직이나 조이 허든 걸 말끔 팔어 없앴는데 냉수를 먹고 이를 쑤시면서도 궁원 소린 당최 안 하거든요. 산전수전 다 겪어서 속이 탁 터진 게지요. 아무튼 미안한데요. 하는데 젖먹이를 들쳐업은 건배의 아내가 행주치마에 손을 문지르며 나오더니 어서 들어오세요. 이 누추한 집에 귀한 손님이 어떻게 들어오시나 하고 친정부치나 되는 것처럼 영신을 반가이 맞아들인다. 고생살이에 찌든 그의 얼굴에는 잣다란 주름살이 수없이 잡혔고 건부를 뒤집어 쓰고 불을 떼다가 나와서 머리는 푸스스하게 일어섰는데 남편만 못지않게 너름새가 좋다. 온 천만의 말씀을 다 허세요. 이렇게 불시에 와 뵙게 돼서 여간 미안치가 않은데요. 하고 영신이가 막 쌀이문 안으로 들어서는데 벼랑간 건배가 미천한 사람처럼 작대기를 휘두르며 뛰어나온다. 건배가 놓여나간 닭을 잡으려고 작대기를 들고 논틀 밭틀로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광경은 혼자 보기 아까웠다. 그는 닭을 잡아 가지고 헐레벌떡거리며 들어오더니 이거 우리 아버지 제사 때 잡으려는 씨암탉인데 우리가 청석골 가면 송아지 한 마리는 잡으셔야 합니다. 이게 믿기니까 하고 생색을 내고 나서 푸득거리는 대로 흰 털을 풍기는 닭의 모가지를 바짝 비틀어 부엌 바닥에다 던지고는 손을 탁탁 털며 방으로 들어온다. 수란을 뜨고 닭고기를 볶고 하여서 세 사람은 아침을 맛있게 먹었다. 사실 영신은 상일까지도 힘에 부치도록 했거니와 돈 한 푼이라도 적게 쓰려고 지나치게 악의 악식을 하고 지냈다. 그래서 한창 나이에 영양이 대단히 부족되어 건강을 상한 것이었다. 영신은 밥상으로 달려드는 두 어린 것에게 닭의 다리를 하나씩 물려주고는 오늘이 내 생일인가 봐요. 하고 잠시 고향의 어머니 생각을 하였다. 고만 이리 들어오세요. 어서요. 하고 영신은 건배의 아내를 자꾸만 끌어들이려고 하건만 그는 동혁이가 스스로운지 부엌 시중을 헐 사람이 있어야죠. 하는 핑계로 들어오지를 않는다. 영신은 말머리를 돌려요. 그런데 공동답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고 묻는다. 그 말에 선전부장이 잠자코 있을 리 없다. 이 일 저 일 할 것 없이 이 박군이 다 발설을 해서 실행해 오는 거지만 저 너머 큰마을 강도 사내집 논단 맞이기를 억지로 때를 써서 도지로 얻었어요. 그래 우리 농우회원 12사람이 합력을 해서 작년버텀 짓는 게예요. 그럼 추수하는 건 어떡하나요? 도지 닷 선만 그 집에 치르고선 그 나머지는 우리가 농사를 잘 지어서 10섬이 나든 15섬이 나든 적립을 했다가 다른 돈 오고 보태서 우리의 회관을 꼭 지을 작정인데 참 좋은 계획이로군요. 우리 청석골도 강습소 겸 공회당처럼 쓸 회관을 시급히 지어야 할 텐데 당최 예산이 서질 않아요. 지금 임시로 빌려 쓰는 예배당은 워낙 협착한데다가 주일날 허구 3일날 저녁은 쓰지 못하니까 여간 불편치가 않아서 이번에 좀 쉬었다가 가선 억지로라도 집 한 채를 얽어볼 작정이에요. 동혁은 구수한 보리밥 숭늉을 훌훌 마시고 앉았다가
회관을 짓는 게 그닥지 시급할 것 같진 않지만 회원들이 무시로 모여서 신문 잡지나 돌려보며 무슨 일이든지 서로 의논해 하려면 아무래도 집합할 장소가 필요하겠어요. 야학만 해도 사철 한 데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고는 눈을 아래로 깔고 무엇인지 생각하더니 하지만 공동답을 짓거나 또는 이용조합을 만들어 씨앗이나 일용품을 싸게 사다가 쓰거나 하다못해 이발조합 같은 것을 만들고 우리가 술, 담배를 끊고 그 절약한 돈을 저축하는 것은 반드시 회관 하나를 짓기 위한 게 아니지요. 그럼 일테면 어느 비상시기에 한몫 쓰시려는 건가요? 아니요, 우린 언제나 비상시를 당하고 있는 게니까. 위선 조그만 일이라도 여러 사람이 한 몸 한뜻이 돼서 직접 벗어붙이고 나서서 일을 하는데 정신적으로 통일을 얻고 또는 육체적으로 단련을 받으려는 데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한텐 단결력이 부족하니까요. 제 가끔 뿔뿔이해져서 눈앞에 뵈는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다투는 것보다는 그렇게 팔다리를 따로따로 놀리질 말고서 너나 할 것 없이 한 몸뚱이로 단단히 뭉쳐서 그 뭉친 덩어리가 큼직하게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위력이 있다는 것과 모든 일에 능률이 올라가는 것과 또는 땀을 흘리면 서도 유쾌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을 해서 그 이치를 자연히 터득하도록 훈련을 시키려는 데 있어요. 조기에만 해도 그렇지요. 지금 동리 늙은이 축에선 밥지랄을 한다고 여간 반대가 아닌데 실상 진종일 그 괴로운 일을 하고도 먹을 것이 없어서 쩔쩔매는 우리들한테는 영양분이 필요할지언정 정말 체조 같은 운동이 필요치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아침마다 떨어지지 않는 눈을 억지로 부비면서 은행나무 밑으로 치닫는 것은 일이 있으나 없으나 하루 한 번씩 깨끗한 정신으로 한 장소에 모이자는 거지요. 그 모인다는 것, 한 사람의 호령 아래에 여러 사람의 몸이 똑같이 움직이고 한마음 한뜻으로 애양가를 부르는 데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의식을 찾고 용기를 회복하려는 거예요. 동혁은 고개만 끄덕이며 듣는 영신의 얼굴에서 나도 동감이야요 하는 표정을 보며 말 구절마다 힘을 들인다. 건배는 물론 영신이도 매우 긴장한 태도로 무엇보다도 단결이 필요하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식전에 느낀 감상을 이야기하는데 동화가 와서 문 밖에서 헛기침을 칵칵 하더니 성님 회원들이 벌써 매서 기다리고 있수 하고 나오기를 재촉한다. 한 100평쯤 되는 못자리에는 논둑이 찰찰 넘치도록 물이 잡혔다. 가벼운 아침 바람에 주름이 잡히는 잔물개를 헤치며 칠룡이는 쟁기를 꼬누고 소를 몰아갈기를 시작한다. 못자리 노는 적어도 한 열흘 전에 갈아두어야 벼 끝도 썩고 땅도 골라지는데 가뭄 때문에 이제야 갈게 된 것이다. 이러 이놈의 소 어디여 쩌쩌쩌쩌 연골의 상일이 몸에 밴 칠룡이는 여자 손님이 논둑에 앉아서 내려다보는 바람에 연방혀를 차가면서 소 모는 소리를 멋지게 내뿜는다. 개량 보습이 논바닥을 무찌르고 나가는 대로 물과 함께 시꺼멓게 건 흙이 솟아올랐다가는 한쪽으로 착착 엎친다. 다른 일은 거진 다 숭례를 내겠는데 안직농 가는 건 서툴러서 저 사람들한테 숭을 잡히는걸요. 학교서 실습이라고 할 때 어디 쟁기지랴 해봤어야지요. 동혁은 논둑 위에서 치맛자락을 날리는 영신의 곁으로 오며 말을 건넨다. 선 전부장은 논을 다 갈기 전에는 아직 할 일이 별로 없는데도 널쩍다리까지 걷어붙이고 공연히 흙탕물을 텀벙거리며 돌아다닌다. 흰 저고리에 검정 바지를 입었는데 아랫도리가 껑충한 것이 물고기를 찌그러 다니는 황새와 흡사하다. 영신은 그 꼴을 보고는 웃다가 손등으로 입을 가리고 남어는 일이 보기엔 쉬운 것 같지만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사뭇 다르더군요. 청석골은 부인 친목계가 있는데요. 여편네들이 모두 나와서 벗어붙이고 일을 하길래 남한테 지긴 싫어서 하루 종일 목화밭을 매지 않았겠어요. 아 그랬더니만 그 이튿날은 허리가 빳빳하고 오금이 떨어지질 않아서 꼼짝도 못했어요.
하면서 남들은 다 꼼지럭거리는데 저 혼자 구경을 하고 섰는 것을 매우 미안쩍게 여기는 눈치다. 그러길래 힘드는 일을 허는 대도 저 사람네와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단련을 받아야만 하겠어요. 책상 물림들이 상일에 잔뼈가 굵은 사람처럼 그 세찬 일을 진종일 허구도 배겨낼 만치 되려면 처맨 코피를 푹푹 쏟아야지요. 그럼요. 그게 좀 어려운 노릇이에요. 서양선 소나 말이 허는 일을 오린 사람이 허니까요. 그럴수록 소위 우리 같은 지도분자 버텀 나서서 직접 일을 해야만 그게 모범이 돼서 남들이 따라오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잠시도 쉴 새가 없을 수밖에요. 하는데 눈앞에서 소머리를 돌리던 칠룡이가 종아리에서 커다란 거머리를 잡아 떼더니 이 경칠놈에게 벌써부터 붙어 당기나? 하고 논두덕에다 힘껏 메어 붙인다. 굴다란 지렁이가 기어 올라가는 듯 힘줄이 불뚝불뚝 솟은 종아리에서는 검붉은 피가 줄줄이 흘러내린다. 영신은 씻지도 않고 내버려두는 그 피를 바라다 보다가 서울 백선생이 말쑥한 양장에 비단 양말을 신고 학교 실습장으로 나 돌아다니던 것을 연상하였다. 팔이라도 낙성을 할 듯이 매끈하던 그 종아리와 거머리에게 빨려 논물을 시뻘겋게 물들이는 칠룡이의 종아리. 그렇고 말고요. 지도자라고 무슨 감독이나 십장처럼 힘든 일은 남에게 시키고서 뻔뻔스레 놀고 먹으려는 건 아니니까요. 남녀의 구별 거정도 없이 다 함께 덤벼들어서 일을 해야지요. 영신은 그제야 그 전에 백씨의 집에서 들은 동혁의 말을 되풀이하듯 하였다. 그러나 오늘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 역시 피를 흘려가며 일을 하는 사람들을 편히 앉아 바라다보는 처지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불안한 것뿐 아니라 일종의 수치를 느끼며 일어섰다 앉았다 한다. 갈아놓은 논바닥을 다시 썰애로 썰고 여러 회원들이 덤벼들어서 잡아놓은 물을 바가지로 혹은 두레지를 해서 퍼내느라니 거진 점심때나 되었다. 회원들은 우스운 소리를 해가며 잠옷 유쾌한 듯이 일을 하는데 그네들의 이마에는 구슬 같은 땀이 숭숭 내배었다. 동혁은 화갈에 장치를 꼬누고 건배는 키에 어울리지 않는 조그만 고무래를 들고 모짜리 판을 판판히 고르기 시작한다. 한편으로는 줄을 띄워서 한 판씩 두 판씩 갈라나간다. 나머지 회원들은 바소쿠리 지게에 걸음을 쥐고 낑낑거리고 와서 펴는데 퇴비 같은 거친 걸음은 누르고 재 같은 몽근 걸음은 손으로 내저어 골고루 편다. 그리고 나서 다시 죽가래로 쪼고 르게 번데지를 치는데 건배의 아내가 점심을 이고 도랑을 건너오는 것이 보였다. 내리쪼이는 5월의 태양 아래에 숭늉을 담아든 오지병이 눈이 부시도록 번쩍거린다. 시계도 없는데 점심때를 어떻게 그렇게 일제히 맞추는지 건배의 안악의 뒤를 따라 회원들의 사내 동생이며 누이 동생들이 밥 보자기를 들고 혹은 함지박을 이고 한 군데서 모였다 나온 것처럼 쭉 열을 지어 언덕을 넘고 논둑을 건너온다. 이를 어쩌나 저고리가 다 젖었군요. 영신은 건배의 안악이 이고 나온 묵직한 함지박을 받아 내려놓는다. 보자기를 열고 보니 아침에 먹다 남긴 것인지 미역을 넣고 끓인 닭국에는 노란 기름이 동동 떴다. 건배의 밥은 보리반 섞임인데 새로 닦은 주발에 고슬고슬하게 퍼 담은 영신의 밥은 외시 같은 이 밥이다. 차는 없지만 들밥이 맛있길래 가지고 나왔어요. 하고 밥 보자기로 어깨에 흐른 국국물을 닦는다. 영신은 건배의 안악을 붙잡고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건만 그는 어린애를 볼 사람이 없다고 되짚어 들어갔다. 속이 궁해 죽겠는데 우리 밥은 웬일이여? 동화의 거센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참 두 분 점심은 왜 그저 안 가져올까요? 영신이가 돌려다보며 물으니까 동화는 가져올 사람이 있어야죠. 한다. 그러자야 예, 저기 어머니가 오신다. 하고 동혁이가 손을 들어 멀리 축동 편짝을 가리킨다. 동화가 마주가서 어머니의 머리에서 함지박을 받아 들고 뛰어왔다. 동혁의 어머니는 고만둬라 고만둬
내가 가지고 가마니깐 하고 아들 형제의 밥 함지를 손수 들고 가겠다고 고집을 하다가 숭늉병을 들고 작은 아들의 뒤를 따라온다. 이런 계제에 아들을 찾아온 여학생을 먼발치로라도 보고 싶었던 것이다. 회원들은 웅덩이로 가서 흙과 거름을 주무르던 손을 씻고 논두렁에 가 둘러앉아서 점심을 먹는다. 그들의 점심은 쌀을 양념처럼 둔 보리밥이나 조가 반 넘어 섞인 덩어리를 짠지 쪽과 고추장만으로 먹는다. 그 중에서는 돌나물 김치에 마른 새우를 넣고 지짐이처럼 끓인 동혁이 형제의 반찬이 상찬이다. 여보게들 우리 합병을 허세. 새가 똥을 깔기고 간 것처럼 얼굴에 온통 흙이 튄 것도 모르는 건배가 함지박을 들고 동혁에게로 간다. 참 그러십시다요. 나 혼자 만난 걸 먹으니까 넘어가질 않는걸요. 하고 영신은 밥을 따라 동혁이 형제의 곁으로 간다. 동혁은 커다란 숟가락으로 보리밥을 모를 지어서 푹푹 떠넣다가 왜 일 안 하고 편하게 지내는 사람이라야만 기름진 걸 먹는 그 쉬운 이치 속을 모르세요. 하고 껄껄껄 웃는다. 영신은 저를 빗대어 놓고 하는 말이 아닌 줄 알면서도 얼굴을 살짝 푹 혔다. 닭국 한 그릇을 들고 서로 권하느라고 이리 밀어놓고 저리 밀어놓고 하니까 아까부터 넘실거리고 있던 동화가 그럼 이리 내슈. 먹는 죄는 없다우. 하고 뚝배기를 집어들고 돌아앉아 훌훌 마시더니 건더기까지 두매 한 짝으로 건져 먹는다. 형은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무튼 비위는 좋다 하고 아우의 턱 밑의 어기적거리는 근육을 곁눈으로 본다. 영신은 퍽 쾌활하시군요 하고 웃어 보일 수밖에 없었다. 건배는 동화를 물끄러미 보다가 참말 우리들이 먹는 거란 말씀이 아니지요. 그래도 오늘은 일을 헌다고 반찬이 좀 나은 셈인데요. 인제 보릿고개를 넘기려면 굴뚝에서 연기가 못 나는 집이 경성드뭇해요. 높은 고개는 올라갈수록 숨이 가쁜 것처럼 이 앞으로 몇 달 동안이 한창 어려운 고비니까요. 하고 여러 사람의 밥 먹는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 동리 사람들이 지내는 걸 보면 기막히지요. 몇십 리 밖에 나가서 품팔이를 하면 산매기로 한 대도 고작해서 35전이나 40전을 받는데 어둑어둑할 때 꺼정 일을 하려면 허기가 지니까 막걸리라도 한 사발 마셔야 견디지 않겠어요? 그러니 나머지 돈을 가지 구는 수다 식구가 입에 풀칠도 하기가 어렵거든요. 나무 장사들도 하는데 남의 맷갓에 솔가지 한 계필에도 꺾다가 살림 간수원테 들키는 날이면 불려가서 경치고 벌금을 무니까 그나마 근년엔 못해 먹어요. 하는데 동혁이가 여보게 궁상은 고만 떨게 온 밥이 채어겠네 그려 하고 숟가락을 놓더니 하지만 우리 농민들의 육체는 비타민 어가 어떠니 비가 어떠니 하는 현대의 영양학 서른당 최에 적용되지 않는데 그래도 곧잘 살거든요. 하고 입속으로 몰래 양치질을 하는 영신을 쳐다본다. 영신은 눈을 깜박이더니 그렇고 말고요. 칡뿌리를 캐거나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도 사는 수가 용어지요. 한다. 건배는 그 말을 받아야 흥 하고 코방귀를 끼더니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기적이거든 하고 하늘을 우러러 허터허 하고 허청 웃음을 웃는다. 점심 뒤에 회원들은 잡담을 하며 잠시 쉬었다. 이런 때 담배나 한 대 피웠으면 좋겠지만 이 박군이 단연회를 만든 뒤엔 식후의 제임이 두 못 먹게 됐어요. 나버텀 생각은 간절한데 낯살이나 먹은 게 도둑 담배야 피울 수가 있어야지요. 선 전부장의 설명이 또 나온다. 술도 다들 끊으셨다죠? 영신의 묻는 말에 동화는 슬금슬금 꽁무니를 뺀다. 술도 엄금이에요. 내 의견 같아선 막걸리 같은 곱기 있는 술은 요기도 되고 취하지 않을 만치 먹으면 흥분도 돼서 일도 훨씬 붙건만 젊은 기운이라 입에만 대면 어디 적당하게 들 먹어야지요.
신장로가에 술집이 둘이나 되고 계집들이 들어와서 젊은 사람의 풍기도 나빠지길래 회원들은 당최 입에도 대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혼인이나 환갑 같은 때는 더러 밀주들을 해먹는 모양입디다. 하는데 동혁이가 뒤를 대어 내 아우 하나가 말을 안 듣고 술만 먹으면 심술을 부려서 여러 회원들한테 아주 면목이 없어요. 하고는 제 발이 저려서 피해가는 아우의 등 뒤에다 대고 눈살을 찌푸린다. 동혁은 말을 이어 회원들에게 조사를 시켜서 1년의 지출액을 뽑아보니까 100호도 못 되는 이 동리의 술값이 거진 900원이나 되고요. 담뱃값이 500여 원이나 되니 참말 엄청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회위를 할 때 자세한 숫자까지 들어서 이러다간 굶어 죽는다고 한바탕 격동을 시켰더니 늙은이만 빼놓고는 거진 다 술을 끊겠다고 손을 들더군요. 허더니 웬걸 작심 삼일은커녕 그날 저녁도 못 참고 주막으로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담배도 끊는다고 곰방대를 꺾어버린 게 수십 개나 되더니만 차츰차츰 또들 태우길 시작하는데 담뱃대가 없으니깐 관련을 사먹으니 안팎으로 손해지요. 우리 회원들만은 꼭 맹세를 지켜왔지만 그게 참말 큰 문제거리예요. 하지만 여자들하고 일을 하면 술, 담배를 모르니까 그거 한 가진 좋더군요. 하는데 자 그만들 일어나 보지 하고 건배가 벌떡 일어선다. 오늘 해전으로 신나라 꺼정 다 뿌리나요? 영신이도 일이나 하려고 들어가는 사람처럼 일어섰다. 건배는 아뇨 인제 춧가래로 판판어 개스리 번대를 친 뒤에 새내끼를 다시 띄워놓고서 하룻밤 하루 낮을 뒀다가 수확이 많다는 음방 주든지 요새 새로 장려하는 팔당 같은 걸 뿌리지요. 그러고 나설랑은 한치쯤 자란 뒤에 물을 빼고서 못자리를 고른 뒤에 2일 쥐야쯤 뒀다가 다시 물을 넣지 않겠어요? 그래야 뿌리가 붙거든요. 그 뒤엔 가끔 물꼬를 봐서 혀 빼문 걸 뽑아버리고선 거진치 다푼쯤 자란 뒤엔 한번 김을 매주는데 여기선 그걸도 사리를 잡는다고 하지요. 그런 뒤에 유산 암모니아 같은 속효 비료를 주면 무럭무럭 자랄 게 아니에요. 논바닥이 시꺼멓게 되는 걸 봐서 그때야 모를 내는데 그 후에 또 몇 차례 김을 매주면 한가위엔 신누렇게 익어서 이삭이 축축 늘어진단 말이지요. 아 그러면 낫을 시퍼렇게 갈아 가지고 덤벼들어 척척 후려서 묶어 세우군. 하고 신이야 너기야 배우처럼 형용까지 해가며 주워 섬기는데 동혁은 듣다 못해서 여보게 웬 놈의 수다를 그렇게 늘어놓나? 저 사람은 입도 아프지 않은 게요. 하고 핀잔을 주듯 하고는 논으로 들어선다. 건배는 들은 채 만채하고 아 그러고설랑 개상을 놓고 바심을 헌 뒤엔 방아를 찍어서 외씨 같은 하얀 쌀밥을 지어놓고 통배추 김치에 하고 마른 침을 꿀떡 삼키는데 영신은 항복이나 하는 듯이 손을 들고 고만요 고만 그만하면 다 알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입담이 좋으세요? 하고 호호 웃으며 건배의 입을 막듯 하였다. 그래도 건배는 두고 보세요. 양석도 바라보지 못하던 논에서 한마지기에 넉섬 추수는 무난히 허고 말 테니 그만이나 해야 오리들이 땀을 흘린 티가 나거든요. 가만히 그대로 내버려두면 얼마든지 더 짓거릴 형세다. 더군다나 농사는 이력이 있어야겠어요. 우린 아주 손방이지만 영신이가 대접상으로 한마디를 해주니까 건배는 아무렴 그렇고 말고요. 이력이 제일이지요. 하면서 수건으로 머리를 질끈 동이더니 황새 다리를 성큼성큼 떼어 놓으며 논으로 들어간다. 어느덧 곁들이 때가 되었다. 12회원들은 손이 맞아 걷전걷전 일을 해서 오늘 일은 거진 끝이 나게 되었는데 먼저 나와서 발을 닦던 동화가 큰 마을편을 바라보더니 에키 건살포 나오시는군 하고 입을 삐죽해 보인다. 여러 사람들의 눈은 그리로 쏠렸다. 가슴 속의 비밀건 살포라뇨?
영신이도 아름드리 느티나무와 고목이 된 대추나무가 얼크러진 큰 마을 편을 바라본다. 옥색 저고리를 입은 호리호리한 사나이가 안경을 번쩍거리며 기다란 살포를 지팡이 삼아 짚고 언덕길을 어슬렁거리고 내려온다. 살포는 감농이라도 헐 줄 아는 사람이 물고나 보러 댕기는 대 쓰는 건데요. 저 사람은 1년 감이 열린 걸 보고 감자 탐스럽게 열렸군 허던 출신이 살포를 건성 휘두르며 댕겨서 건살포라고 별명을 지었어요. 이빠른 소리 잘하는 동화의 대답이다. 저 사람이 누군데요? 영신은 새신랑처럼 옥색 저고리를 입은 인물에게 호기심을 일으키며 물었다. 성님한테 들으셨겠지만 저 강도사 집의 둘째 아들 기만이에요. 동경 가서 어느 대학을 댕기다가 무슨 공부를 그렇게 지독하게 했는지 신경쇠약이 걸려 나왔다나요. 네, 그래요? 그럼 이 근처선 제일 공부를 많이 한 청년이로군요. 그런 셈이지요. 헌데 자제가 아주 노세예요. 아니, 노세가 뭐예요? 하고 영신이가 채쳐 묻는 말에 동화는 무심결에 그런 말을 입 밖에 내놓고는 말대답을 얼른 못하고 픽픽 웃기만 한다. 노새는 말과 당나귀 사이에 난 튀기인 것은 알고 있으나 그 물건이 명색만 달렸지 생식은 못하는 동물이라는 것까지는 영신이가 모르고 있었다. 이 동리 청년들끼리 엿먹는 수작으로 허울만 좋지 그려 아무짝에 소용이 닿지 않는 인물을 암시하는 말이었다. 영신은 어렴풋이 기만이란 사람을 놀리는 말이거니 하고 더 묻지를 않았다. 기만이는 언덕에 살포를 꽂고 왼팔은 하늘으르한 회색 바지를 입은 허리춤에 찌르고 서서 여러 사람의 일하는 것을 내려다보고 섰다. 무슨 풍경 하나 감상하는 듯한 자세를 짓고 선 것이 몹시 안 있고 보여서 그것만 보아도 비위가 뒤집히는 듯 병이 났습니다. 네 하고 연계만 실컷 과먹고 나니까 개트림이 나는 게지. 저 작자가 어슬렁거리고 댕기는 꼴은 뒀다가 봐도 눈꼴이 틀리더라. 하고 동화는 저 혼자 투덜거린다. 곁에서 말뚝을 받고 있던 형은 아 서라 오다가 다 들을라. 귀먹은 욕도 그만큼 먹였으면 고만이지 그렇게 원수 치부를 헐게야 뭐 있니? 제 딴엔 우리한테 허느라고 허는걸 하고 아우의 험구를 틀어막는다. 이번에는 건배가 영신의 곁으로 와서 바지에 흙탕물이 튀어서 말라붙은 것을 부벼 털면서 기만이가 앉은 언덕 위를 흘끔 쳐다보더니 그래도 저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저희 아버지나 형한테 대면 없는 사람들을 꽤 동정하는 셈이에요. 이 논단 맞이기를 우리한테 도지로 얻어주려고 담배씨로 뒤웅박을 파려고 드는 제 형하고 쌈을 다 했으니까요. 거탈인지 몰라도 우리가 하는 일을 여간 찬성을 하지 않아요. 이따금 우릴 청해서 그 집을 가는 날이면 이 밥에 고기 반찬에 한밥 잘 먹여서 소복을 단단히 하고 나오는데 저 동화학은 아주 옹치거든요. 술만 먹으면 요새 세상에 양반이 무슨 곤장을 맞을 양반이냐고 들이대기를 일수하는데 그뿐이면 좋게요. 실컷 얻어먹고 나선 들어두라는 듯이 허는 소리가 제 길 요까지 걸로 얼음얼음 우리 비위를 맞추려고 몇 대를 두고서 저희가 우리를 빨아먹은 게 얼만데 그걸 다 토해 놓으려면 안직 신날도 안고 왔다 하고 건주정을 한바탕씩 허니 누가 듣기 좋다나요. 저 사람도 동화라면 딱 질색 이것만 그럴수록 극성맞게 쫓아다니며 성화를 바쳐서 아주 학질을 떼지요. 여간한 심술 패기라야지. 그렇게 혈기 있는 청년도 있어야 해요. 급한 때면 그런 사람이 앞잡이 노릇을 하니깐요. 하고 영신은 동화가 멀찌감치 서 있는 것을 보고 칭찬 비슷이 하고는 그런데 여긴 지금도 양반 상놈이 있나요? 하고 묻는데 어느 틈에 기만이가 언덕을 내려와서 영신이가 앉은 맞은편 논둑에 가 버티고 섰다. 여학생이 동혁이를 찾아왔다는 소문을 듣고 일부러 구경을 하려고 나왔는지도 모른다. 기만이가 가까이 오자 동혁의 형제는 못 본 체하고 돌아섰는데 일하던 사람 중의 반수 이상은 그 앞으로 가서 허리를 굽히고 구경 나오셨어요?
하고 손길을 마주 부빈다. 그들은 강도사 집의 자긴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돈을 얻어 쓴 사람의 자질들인 것이다. 김한이는 바지춤에 손을 찌른 채 여러 사람이 인사를 하는 대로 응, 응 하고 코대답을 할 뿐이다. 논 귀퉁이에다가 살포를 꽂고 우두커니 섰다가 석돌이란 회원을 손짓을 해서 부른다. 영신의 편으로 눈짓을 하며 무엇라고 수군거리는 것이 저게 동혁이를 찾아온 여자냐고 묻는 눈치다. 석돌이는 말대답하기가 거북한 듯이 고개만 끄덕여 보이다가 일자리로 돌아간다. 영신이는 김한이가 맞은 짝에서 안경 너머로 똑바로 건너다 보고 섰는 것이 면고스러워서 난 저리로 거닐다 오겠어요 하고 일어선다. 나 하던 일은 다 했는데 혼자 다니시게다 길이나 잊어버리시게요 하고 건배가 뒤를 대선다. 동혁은 책임상 일이 다 끝나기 전에는 일어서기가 어려운 모양인데 영신이 혼자 돌아다니라고 내버려 두기도 안 됐고 하던 이야기도 남아서 건배는 입이 궁금하였던 것이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김한의 등 뒤를 돌아 멀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갔다. 논과 밭이 눈앞에 질펀이 깔렸는데 여기저기서 두레로 물을 푸는 소리와 소 모는 소리가 들린다. 한 서너 군데서나 못자리를 만드느라고 흰 옷 입은 농군들이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것이 보인다. 영신은 바위 틈에 홀로 피었다가 이온 진달래 잎사귀를 어루만져 주다가 참 아까 양반 얘기를 하다가 중동무이를 했죠? 하고 먼저 말을 꺼내더니 그런데 저 김한이란 사람의 아버지 무슨 도상가 허는 이는 뭘 하는 사람이에요? 하며 잔디 위에 손수건을 깔고 앉는다. 남들은 다 벗고 들어서서 일을 하는데 저 혼자 외톨로 돌아다니며 구경하듯 하기가 미안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료하기도 해서 이 말 저 말 묻는 것이다. 합방 전에 꺼정 금부의 도사라는 벼슬을 다녔다나요? 금부라뇨? 지금으로 치면 경무국쯤 되겠는데 도사란 건 경부 같은 거라지요. 아무튼 그 늙은이는 여태 노릇꼬리만한 상투를 달고 채수는 조그마니 빠쭈한 노랑수염을 쓰다듬으며 도사리고 앉아서 에헴에헴 헛기침을 하면서 위엄을 부리는 게 여불없는 염소지요. 헌데 체격은 고 모양이래 두 목구녁 하나는 크거든요. 한참 망에 들어가는 판에 부자들이나 장사치를 사뭇 도적 놈으로 몰아서 올가다가는 주리를 틀고 기왓장 꿀림을 시켜서 박박 긁어 모아 이 고장의 전장을 장만해 가지고 내려왔대요. 내려와선 심심하다고 돈놀이를 하고 장리뼈를 나서 이 근동에서 강도사의 돈을 안 얻어 쓴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멀쩡한 고리가시고리 대금업자로군요. 고리가시고 말고요. 그 취리어는 법이나 장리뼈를 나먹는 수단이 알고 보면 기막히지요. 그런데 근자엔 인젠 이 세상에 더 두고 볼 게 없다고 매일 술로만 장복을 하다가 간이 뚱뚱 부었다나요. 그래서 살림도 기천이란 큰아들한테 내맡기고선 꼼짝 못하고 누웠어요. 그래 저 오입쟁이 같은 사람이 그 늙은이의 둘째 아들이군요. 저 김한이라는 인물만은 그래도 해외 바람을 쏘여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짐작은 허는지 저 딴엔 우리가 허는 일을 찬성도 하고 출염도 몇 곱절이나 내는데 그런 사람을 잘 이용하면 좋지 않아요? 가끔 기부금이나 뜯어 오고요. 청석골 근처에 두 대학인이 전문학교니 졸업을 하고 와서 저 건살포 모양으로 번들번들 놀면서 장거리로 술취렴이나 다니는 사람이 서너시나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을 해살이나 놀지 말았으면 헐뿐이지 그따위 고등 유민들한테 기대하는 건 없지만요. 논밭 파러 가며 공부한 청년들이 다급번세로 건공 중에 떠돌아다니는 걸 보면 여간 한심하지가 않아요. 하는데 김한이가 두 사람이 앉아있는 방향으로 그 백낙같이 휜 얼굴을 들고 어슬렁거리고 올라온다. 아마 영신이와 인사를 청하려고 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우스운 일이 많지요. 저 사람이 처맨 자꾸만 우리 회를 들겠다고 하니까
동혁이 말이 어느 시기까지는 누구나 다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찬성을 해서 입회를 시켰더니 얼마 동안은 나도 상의를 해보겠다고 저 딴엔 열심으로 따라댕겼는데 그래서요? 저희 부영은 양반의 체면을 더럽히는 미친 자식이라고 야단을 치다 못해 아주 내버려 두기까지 됐었어요. 장에서 새로 사온 괭이를 번쩍거리며 구루를 가는데 덤벼들어서 하루 동안 덥적거리더니 이튿날은 고만 몸살이 나서 한 대새나 된통으로 앓았대요. 저희 집에선 이거 생자식 잡겠다고 자동차를 가시키리 대절해서 읍내의 공의를 다 불러오고 한참 야단법석을 했어요. 참 정말 혼이 났군요. 그뿐이면 좋게요. 저희 집 앞 채마전에서 한 반나절만 꿈지럭거리면 그날 밤엔 행랑계집들을 불러다가 다리를 주물러라 허리를 밟아라 허고 죽는 신용을 헌대요. 그나 그뿐인가요? 나도 농군들이 단꿀 빨듯 허는 걸 먹어봐야 한다고 머슴들이 두레를 놀던 2월 초하. 룻날은 지푸레기를 꽂아도 안 넘어가는 그 틉틉한 수수막걸리를 2사발이나 들이켜군 그만 배탈이 나서 한 사날 동안이나 설사를 하는데 영신은 웃음을 참다 못해서 고만요 고만 하고 허리를 잡으며 손을 내젓는다. 건배의 수다에는 또다시 항복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동혁은 기만이가 올라가는 것을 보자 앞질러 2사람이 앉은 대로 올라왔다. 자, 그만 우리 집으로 내려가십시다. 하는데 기만이는 살포자루를 내두르며 뒤미쳐 올라왔다. 기만은 3사람이 내려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동혁이더러 소개를 해달래서 영신 이와 인사를 했다. 기만이는 영신이가 초면이건만 M대학 정경과의 졸업 논문을 쓰다가 신경쇠약이 걸려서 나왔다는 것과 벼랑간 궁벽한 이 시골서 지내려니 갑갑해서 죽겠다는 것과 그러나 이러한 동지들이 있어서 함께 일을 하니까 여간 의미 깊은 생활이 아니라고 일본말 조선말 반죽으로 건배의 다음 결은 갈 만치씩 뚝꺽뚝 늘어놓는다. 영신은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세요? 네, 그러시고 말고요. 하고 말대꾸를 해준다. 동지라는 말만 해도 귀에 거친데 함께 일까지 한다는 데는 우습지 않을 수 없었다. 첫째, 응달에서만 지내서 하얀 살결과 안경 속에서 사람을 깔보는 듯 한 조그만 눈동자며 삶아 놓은 개발같이 가냘픈 손가락을 보니 어쩐지 말대답을 하기도 싫었다. 더구나 명주 옥색 저고리를 입은 것과 부사견 회색 바지를 또 구두가 덮이도록 사복을 짙들여 입은 것이 바로 보기 싫을 만치나 눈꼴이 틀렸다. 기만은 안 보는 채 하면서도 영신의 아래 위를 훑어보더니 심심하신데 우리 집으로 놀러 가시지요. 하면서 동혁을 돌려다보고 우리 동지들끼리 저녁이나 같이 먹으면서 좋은 얘기나 듣고 싶은데 하고 양해를 구한다. 그는 영신이가 먼 데서 찾아온 귀한 손님이라고 대접을 하려는 것보다도 몸이 비비 틀리도록 심심한 판에 동리에 처음으로 떠들어온 신여성을 불러다 놓고 하루 저녁 소견이나 하고 싶은 눈치다. 제가 거처하는 작은 사랑채를 말끔 중창을 하고 유리를 붙이고 실내를 동경 같은 데의 찻집을 본떠서 모든 식으로 꾸며 놓은 것과 또는 새로 사온 유성기를 틀면서 이 시골 구석에도 이만치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려는 듯 또 한편으로는 몇 해를 두고 이혼을 못해서 죽느니 사느니 하던 본처를 월전에 쫓아보내서 영신이 같은 여자를 저의 집으로 한번 끌고 들어가 보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동혁이가 얼른 말대답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영신은 오늘 저녁은 저 동혁씨 댁으로 가기로 먼저 약속을 했습니다. 하고 두말 못하게 똑 잡아대었다. 기만은 자존심을 상한 듯 그럼 여러 날 계실 테니까 일간 다시 한번 청하지요. 하고 머리를 까딱해 보이더니 무색해서 내려간다. 난 우리 집에까지 따로 내려올 줄 알았더니 제가 할 일 없는 생각만 하고 줄줄 따로 댕기는 데는 학질이야. 하고 동혁은 앞을 섰다.
건배는 휘적거리고 동혁의 뒤를 따라오다 말고 멋쩍은 듯이 여보게 약국의 감초도 빠질 차례인가? 하고 일부러 돌아서는 채를 한다. 아따 이 사람 화젓가락 윗마디 꼬듯 허지 말고 어서 사발 농사나 지러 오게 그려. 하고 동혁은 건배를 돌려다보고 손짓을 한다. 세 사람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은행나무 아래로 내려갔다. 어쩌면 인사를 하자마자 대뜸 저희 집으로 가재요. 그러니깐 자제가 노세지요. 동혁도 영신을 돌려다보며 웃다가 그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잘 구슬려 주기만 하면 고만이니까. 하지만 기천이라는 그 형 때문에 큰 걱정이에요. 우리 일엔 덮어놓고서 반대니까요. 반대만 하면 좋겠는데 머리약을 쓰고 회방을 놀아서 마구 대들어 싸울 수도 없고 큰 두통거린걸요. 하고는 쩍 하고 입맛을 다신다. 영신이가 형은 뭘 하는 사람인데요? 하니까 입이 궁금하던 건배가 다가선다. 대대로 곱사등이라고 그자도 고리대금을 하지 뭘 해먹겠어요. 여러 해 면서기를 댕기다가 요샌 명정거리나 장만을 하려는지 면협위원을 선거하는데 출마를 했다나요. 저희 아버지 버텀도 더 옹충맞게 생겨먹은 게 얼리지 않는 양복을 뻐질르고 자전거를 타고서 유권자를 찾아댕기는 화상이란 참 장관이지요.